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에버노트 강좌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에버노트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라는 주제로 에버노트 강좌 준비했고요. 에버노트 많이 사용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좀 사용하셨다면은 오늘 좀 이 강좌를 듣고 200% 이상, 300% 이상 더 사용할 수 있게끔 제가 확실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에버노트 전도사 박현근이라고 하고요. 되게 에버노트를 전할 때 가장 행복해해요, 제가. 네, 그래서 에버노트 전도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에버노트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에버노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버노트에 무엇이든 기록하고 어디서나 사용하세요. 노트 필기, 문서 저장, 음성 녹음, 사진 촬영과 소중한 추억을 기록하세요. 에버노트에 기록한 정보는 여러분의 모든 기기에 녹여되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왔어요. 정보를 정리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프로젝트 업무를 관리하고 종이는 스캔하여 정리합니다. 추억을 기록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추억과 경험들, 에버노트와 함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네, 에버노트에는 모든 자료를 다 넣어서 보관을 할 수 있어서 가장 좋고요. 오늘 이제 에버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에버노트 기존에 보시니까 처음 써보신 분은 제일 근래에 이제 설치하셨고 그 차이룡님이 제일 오래 쓰셨더라고요. 3년. 제대로 쓴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냥 겉으로만. 우리 목사님 혹시 에버노트 기존에 사용하셨었나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쓰라는데 네. 관심도가 약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막 이제 이제 아시겠어요. 혹시 에버노트 사용하시면서 에버노트는 나에게 이런 것이다. 그래도 가장 그래도 오래 하셨던 분 먼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버노트는 뭐뭐뭐다. 나에게. 에버노트는 저기 있어서 만물상이다. 아, 만물상이다. 네, 만물상이라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이것저것 많은 자료들을 담기 네, 편하고 네. 또 그것을 찾기 편하고 네네.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네. 만물- 스크랩은요? 스크랩? 스크랩 많이 합니다. 네. 실제로 노트는 몇 개 정도 있으세요? 노트요? 수량이 어디 나오나? 총 노트 개수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왼쪽 위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맥에서는 안 나오는데 아. 400 몇 개였던 것 아, 같아요. 예, 예. 별로 안 되지는 않는데.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요. 모든 자료를 에버노트에 넣어놓고 가장 좋은 거는 검색 기능인 것 같아요, 에버노트는. 네, 예, 맞아요. 우리가 자료는 사실 많지만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서 보려고 하면은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에버노트는 정말 넣어놓고 찾아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도구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에버노트는 뭐냐면은 저만의 개인 도서관인데요. 여기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이동식 개인 도서관이다. 그래서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떤 책을 보고 싶거나 어떤 자료를 필요해서 보고 싶을 때 에버노트에 검색하면은 저는 실제 책들도 다 이제 스캔을 해서 에버노트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에버노트를 딱 켜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책을 보고 싶으면 에버노트에서 검색을 해서 책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내다. 그래서 이제 에버노트 강의하시는 이인복 강사님이라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그분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세컨 브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창조적으로 쓰는데 그리고 이제 기억을 위한데 그래서 우리 이 뇌는 창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기억, 저장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에버노트를 사용하면 좋다. 에버노트에다 모든 자료들을 보관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서 보는 거예요. 실제 그 에디슨도 기자가 물어봤대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딱 물어보니까 에디슨이 하는 말이 이제 전화번호를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수첩을 꺼내가지고 그걸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분이 아니 그렇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 왜 전화번호를 모르시냐 했더니 내 뇌는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단순한 기억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오케이다.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 안 터진 데 없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넣어놓고 어디서나 내 자료를 꺼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가방도. 그래서 가방이 항상 이제 자료를 많이 챙기고 다니다 보면은 이제 또 안 챙겨가지고 가면 또 불안하잖아요. 이제 강의하시거나 이제 목사님들은 많은 걸 또 보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스캔이나 어떤 사진을 찍어서 에버노트에 넣어놓게 되다 보면은 그런 가방이 굉장히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셨어요. 에버노트 CEO인 필립인의 이제 말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만약에 동물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실현할 수 있다면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정말 신기한 게요. 에버노트 강의하고 나서 한 며칠 지나면 다시 전화가 와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시 해주세요. 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꼭 기억해야 하는 것만이라도 기억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실패를 하느냐? 항상 잊어버리기 때문에. 네, 까먹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료는 강의 자료는 다 드릴 거예요. 네, 안 찍으셔도 돼요. 진짜 말씀을 네, 강의 자료는 다 드릴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세요.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어떤 주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많은 걸 또 놓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에도 그래서 놓치지만 않는다면 이제 실패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가.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보니까 1시간을 지나면요 50%를 망각한대요. 1시간만 지나도. 네. 그러니까 지금 배워도 1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또. 네. 근데 이제 촬영이 되니까 이것도 이제 인터넷에 이제 올릴 거여서 이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제 촬영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강좌를 했었는데 오늘 특별히 자리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또 촬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네네. 이런 분에게 에버노트가 이제 꼭 필요하다. 먼저 첫 번째, 건망증이 심하신 분. 네. 그리고 두 번째,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머리가 자주 아프신 분들. 머리 지끈지끈하다 하죠. 네. 세 번째, 여러 명이서 이제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젝트. 그래서 오늘 대학생분들도 이제 또 3분 정도 이제 참석해 주셨는데요. 여러 명이서 이제 같이 협업이라고 하죠. 같이 일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툴이 에버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은 에버노트에 맡기고 창조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그래서 기억은 에버노트에 다 저장을 해놓으면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검색을 통해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창조하는 일, 새로운 일에 이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 좋아하세요? 네. 네. 자기계발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 보면요. 책을 진짜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도 자기계발 분야를 되게 좋아해서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성공하는 사람에 대한 관한 책을 되게 좋아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딱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독서하는 사람, 두 번째는 메모하는 사람, 세 번째는 운동하는 사람이더라고요. 네. 첫 번째, 독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번째 이제 메모하는 사람인데요. 이 한국의 메모 달인들, 메모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모아놓은 그 내용인데요.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네. 성공하는 사람은 메모하는 사람이다. 정말 어떤 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메모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 중에 메모 10년이면 인생이 바뀐다. 네. 굉장히 이 말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에버노트를 실제적으로 한 2년 정도 쓰면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어떤? 저도 사실 정리가 되게 안 되는 사람인데요. 에버노트를 쓰면서 좀 정리가 그나마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기존에는 내가 어떤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냥 막 열심히 메모하고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다시 찾으려고 하거나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생각들은 항상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써놓고 했는데 그게 바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많이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에버노트를 쓰면서 메모해놓고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걸 검색하면은 바로바로 꺼내서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외부의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를 되게 많이 연락을 오고 찾아요. 그 자료 있지? 보내줘. 그러면 바로 핸드폰에서 검색해서 바로 보내주죠. 그럼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신뢰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뭐 저보다 이제 더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도 저한테 연락을 많이 주세요. 예. 그래서 에버노트를 10년 쓰면 어떻게 될까? 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지로그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이어령 박사님이 이제 쓰신 책인데요. 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이제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지털만도 아니고 아날로그만도 아니고. 요즘에 이제 디지털로 많이 쓰잖아요. 예전에는 아날로그로 많이 썼고. 근데 정답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같이 쓰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2007년도부터 해서 플랭클린 플래너를 만나가지고 한 4년 정도 열심히 메모를 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 메모했던 이제 바인더, 플래너 이제 모아놓은 바인더고요. 그리고 요런 이제 여러 가지 메모지들을 통해서 그냥 열심히 메모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플랭클린 플래너는 이제 데일리로 해서 하루에 한 장씩 이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지나간 자료를 보려면은 많이 이렇게 한참을 찾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게 된 게 이제 3P 바인더. 지금 차이령님이 쓰고 계시는데, 네, 저도 3P 바인더 광팬입니다. 그래서 네. 3P 바인더를 통해서 이게 또 좋은 점이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 노트, 신학 노트, 뭐 스크랩 교육 자료, 코칭 프레지 자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바인더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필요한 자료를 빼가지고 꽂아서 이렇게 바인딩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랭클린 플래너는 그게 구멍이 적어서 잘 찢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구멍이 20개가 있어서 잘 찢어지지가 않아요. 힘이 분산되어서. 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는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교육을 갔었을 때 그 자료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걸 일일이 다 갖고 다니려니까 가방이 되게 뚱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하게 됐느냐 제가 2012년 7월 주간 스케줄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넣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11년도, 2010년도 예전 자료들을 그냥 검색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그때 뭘 했는지 자료들이 나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에버노트를 쓰면서 가장 또 좋아졌던 부분이 우선 가방이 가벼워졌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겁고 뚱뚱한 가방이 얇고 가볍게 되었다. 그리고 에버노트가 설치된 핸드폰 하나면 오케이다. 네. 에버노트에 또 이제 우선 자료를 다 넣어놓을 수 있고 가장 강력한 기능 하나만 얘기하라면 저는 검색 기능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에버노트 써보셨지만은 가장 에버노트를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검색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한 1억 명 이상이 에버노트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메모 앱 분야에 있어서는 1인데요. 한국에서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자기개발 쪽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뭐가 좋냐. 메모해 놓은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근데 꼭 에버노트 안에서만 메모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포스트잇. 제가 이제 오늘 제품을 다 갖고 왔어요. 제가 이렇게 다 제품 갖고 왔는데 다 시연해볼 수 있게끔 갖고 왔습니다. 포스트잇에 써놓고 이제 사진을 찍게 되면요. 포스트잇 노트라고 해서 에버노트 안에 이렇게 포스트잇 마크가 찍히면서 이렇게 딱 스캔한 것처럼 이렇게 딱 나타나요. 그리고 일반 노트, 그리고 메모지. 여기저기 이제 메모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또 강의하시니까 또 메모도 많이 하시고 이제 많은 것들을 보시는데요. 에버노트 안에서 이제 통합하여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 사진을 찍어서 에버노트 안에 넣어놓게 되면요. OCR 기능이 있는데요. OCR 기능은 내가 그 단어를 검색을 해줘요. 근데 영문은 솔직히 영문은 검색을 되게 잘 해주는데요. 손글씨도 검색이 돼요. 근데 그 한글 글씨는 약간 검색을 못 해주는 거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워드 글씨는 웬만한 건 다 검색을 해줘요. 그래서 PDF 안에 있는 글씨도 검색을 해주고요. 프리미엄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나 엑셀 파일을 넣어놓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까지도 다 검색을 해서 그 자료를 뽑아줘요. 네. 그것들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빠른 검색을 위하여 태그는 필수로 작성하는 게 좋다. 우리가 노트가 있으면은 그 노트에 좀 빨리 찾으려고 그러면 뭘 갖다 붙여놓죠? 그쵸, 포스트잇. 그런 걸 이제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블로그 하셨던 분들은 더 이해를 잘 하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해요. 그런 포스트잇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태그다. 그래서 쉽게 그 자료를, 노트가 처음에 개수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트가 7,000개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자료를 찾으려면은 키워드만 치면은 똑같은 노트가 100개 이상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태그 방식으로 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따가 시연하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버노트의 또 장점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공유, 협업 기능. 좋은 게 있으면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좋은 게 있으면 안 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좋은 게 있으면 먼저 저는 항상 줘요.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다라고 주게 되니까 그 사람들도 좋은 자료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저에게 주더라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제 안드로이드와 그 아이폰의 iOS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공유 기능은 안드로이드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바로 카톡이나 마플, 뭐 문자로 바로 그런 나의 그 주소가, 노트의 주소가 바로 보내져요. 그리고 아이폰에서는 그 URL을 복사를 한 다음에 카톡이나 마플을 통해서 이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촬영 잠깐 멈춰 주시겠어요?